네, 음, 감사합니다. 일단 저가 그렇게 품격 있고 그다음에 나이에 맞지 않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이렇게 어, 뭐랄까요,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몸을 통해서, 현대무용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식이고요. 무용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갖고 열심히 세상과 더불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용을 시작한 계기는 중학교 때 중학교에 무용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를 쭉 지켜봤나 봐요. 제가 원래 필드 하키를 했었거든요. 운동장에서 빼빼 마르고 다리가 좀 길쭉한 애가 열심히 운동장을 뛰니까 무용 선생님 눈에는 중학교 때 좋아 보였나 봐요. 쟤 좀 제목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같은 재단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또 고등학교 무용 선생님을 부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무용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엄청 웃었죠. 그 남자가 오직 못 났으면 무용을 하냐, 춤추냐. 그게 1985년도니까, 그죠? 그러나 뭔가 그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의 무용 선생님의 권유로 무용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안무가이면서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과정이었고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가 하는 안무의 가장 큰 특성이 몸을 통해서 사상이나 철학,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무용의 어떤 역할,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안무는 움직임을 붙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안무거든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무용수와 무용수 사이에 이런 오브제가 들어가는 거. 저와 무용수 사이에 어떤 사물이 하나 들어가서 이거가 관계성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의 미장센이 돼서 이미지 안에 서사가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1997년도에 제가 안무하여 일본 도쿄에 가서 공연을 했었어요. 한일 댄스 페스티벌이라는. 그때 동경에 있는 까이 엑스세터라는 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했었고 상당한 관심을 받았죠. 그때부터 제가 안무가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1997년도에 의자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숙제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예술은 당대의 사회와 시대상, 정신,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 담론을 형성하여 그 사람만의 독특한 해석을 가지고 해결을 내는 거. 그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사실 결국은 어떤 타협이나 합의된 것이 아니라 저의 시각인 것 같아요. 왜 저의 시각이냐면 사실 안무를 하고 무용가가 자기의 생각, 자기 철학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안무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가 지구상에 생존했던 예술가들의 시작이 표현에서 주제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자연, 종교, 인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 시작들이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종교와 자연이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지나가면서 인간이 되고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뭐 사회와 철학과 개념과 막 하다가 결국은 개인으로 돌아요.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나 그 안에는 나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거죠. 나를 버리고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야기한다. 나를 버리고 객관화되어 있는 어떤 필터, 이거를 구축해서 내 작업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자연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연이 남지만 내가 답습해 왔던, 내가 훈련돼 왔던
내 몸이 갖고 있는 기능, 내가 해왔던 몸의 철학,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필터링 된 상태로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하고 있고, 너무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와 나눔과 환경에 대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로서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속에 저의 가장 철저하게 객관화되어 있는 나를 드러내면서 진짜 자연스러운 거, 그렇게 가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웠나요? 매 순간 어려워요, 작업을 하는 거. 왜냐하면 남과 달라야 되고, 그렇잖아요. 남과 다르지 않으면 누가 보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 어디서나 본 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재미가 있든가.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저도 그래요. 잊혀지는 거는 되게 슬픈 거예요. 서글픈 거잖아요.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무도 기억 못하고, 아무도 이해는 모르겠어요. 기억까지 못한다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극복은 적어도 차별화되어 있는 거, 이해다, 뭐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완성도를 높기 위해서 가는 거? 그러진 않아요. 저는 늘 내 작품은 78점밖에 아니다라고 늘 제 스스로 그러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겸손한 게 아니라 78점, 100점 만점에 78점 정도만 난 만들겠다. 그러고 대신 무시당하지 않는 어떤 저희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용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건축, 패션, 패션쇼,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야든 그 누구든 간에 제가 그것을 제 것으로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안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많이 열려있는 사고, 그것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연성, 오브제와의 개연성이 만드는 미장센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이유도 이 공간을 거의 제가 설계를 한 거거든요. 이 앞에 있는 이런 그림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설계를 한 거예요. 다 제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물건을 여기 갖다 놓고 저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작품도 아르코 대극장이다, 예술의 전당이다, 세종문화회관이다. 그 공간 안에 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엄청나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을 2시간씩 10번만 만나가지고 작품을 완성시키는. 근데 그것의 완성도와 평가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평가는 78점이면 돼요. 왜냐면 그것을 평가하는 보통의 평론가들, 보통의 관객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만들고 제가 완성해 놓은 것들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건 제가 확신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예요. 예술의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어요. 지구의 예술사를 공부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한 사람의 예술가가 세상에 알려져서 우리가 회자되고 기억하고 평가되는 그 사람은 어떤 과정을 겪냐면, 첫 번째, 동료들이 알아봐요. 동료, 비평가, 프로덕션 그런 담당하는 돈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로소 대중이 오거든요. 이 4가지 절차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든 미켈란젤로든 반 고흐든 고갱이든 프란시스 베이컨이든, 이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한 점에 1,500억 정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소위 성공한 예술가들이 대중에게 어떻게 알려요? 그 과정을 저는 아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78점을 만들어 놨어도 저를 알고 있는 제 분야의 사람들, 저를 평가하는 비평가들, 저는 더 이상 더
100점, 뭐 200점, 세상을 놀래킬 만한 작품 저는 애초에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만들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 일을 재밌게 확신을 갖고 하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왜? 난 차별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길, 내가 선택한 방식, 내가 진행하고 있는 주제,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오즈 야스지로가 말했던 것처럼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현대 무용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동시대의 이야기, 동시대의 문제점, 동시대의 담론, 동시대의 다양한 것들을 몸으로 어떠한 방법, 어떠한 제약, 어떠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표현해 보자가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해하게 나오는 거죠. 발레는 이렇게 하면은 이 손끝을 보는 거예요. 오, 손끝이 예쁘네. 형태적으로. 오, 예쁘고 쫙 뻗었네. 현대무용은 가리키는 것 저쪽에 너머의 것. 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거가 현대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현대무용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해보면 결국 자기 안에 것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무용을, 난해한 현대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보다 보면 보여요. 왜 보이냐면 저 사람 안무가가 책을 별로 안 읽었나 보다. 저 안무가가 요즘에 집안에 우환이 있나? 이혼하려고 그러나? 왜 저렇게 시끄러운 작품을 만들지? 주제가 웨딩, 주제가 공동묘지, 웨딩묘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안의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무용이 보면 볼수록 되게 재밌어져요. 재밌고 그 사람을 파악하게 돼요. 아, 저 사람, 그렇지.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알려면 내가 그만큼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책을 많이 읽어야지 어휘가 풍부해지는 것처럼, 현대무용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삶이.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재밌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술 행위의 정점에 가면 관객이 있으나 없거나 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관객이 없으면 힘이 안 나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의도하고 제가 그려낸 세계를 같이 공유하고 제가 하는 세계를 좋아하고 오랫동안 나를 기억해주고 그러면서 그 관객들 머릿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는 질문이 계속 생성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2년 동안 26개 중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4천여 명의 학생들과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자살 예방에 대한 내 이름 아시죠라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늘 그래요. 제가 학생들에게 왜 죽으면 안 된다. 인간이 파멸될지언정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꿈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왜 뒹굴어요? 왜 풍선은 터져요? 머리는 왜 길어요? 왜 파란 옷은 입었어요? 질문이 지금 정말 한 1800장 정도 모여 있거든요. 근데 전 그걸 목적으로 한 거예요. 얘들에게 단 한 명만이라도 그 4,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만난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르게 해석되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그건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관객은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주군 거고 저 또한 그 동력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긍정의 질문을 던져주는 게 서로 상호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렇게 가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은 그렇다고 말을 해요. 예쁜 그릇에다가 음식을 먹으면 훨씬 내 삶이 풍요롭고 훨씬 더 그 시간이 가치 있어 보이고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게 그게 예술이다. 근데 그릇이 없어도 음식만 있어도 되지 않냐. 그러나 그것은 나를 돌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이 필요한 시기는 저는 늘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향유하고 그것을 가졌을 때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더불어서 그런 극한의 어떤 상황들이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일단 저는 글을 쓰고 있고요.
매달 아트앤컬처에 기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드로잉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제가 컬렉션을 해서 작년에는 보호 종료 예정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에게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외의 대표적인 그 작가들, 화가들, 미술가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공동 작업이 뭐냐면 그 예술가들이 만들어 오는 작품과 그 사람들의 그 작가 정신을 제 식으로 해석해서 전시하는 공간에서 제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뮤지엄 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마크 로스코가 2015년도에 예술의 전당에 전시했을 때 그때 마크 로스코 그 채플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 붉은 방이라는 작품으로. 그래서 지금도 뭐 뉴스에 마크 로스코 김남식 검색해보면 인터뷰 공연 실황이 나와요. 그러고 위대한 낙서라는 저기에 있는 지금 저 포스터들이 있는 거죠. 2016년도, 17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했던 그래피티 작가 7명의 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제가 예술 감독을 하여 그 작가들의 작품을 무용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오베이라는 브랜드 있죠. 오베이 작가가 있거든. 저 오른 첫 번째 작가인데 오베이 작가의 작품에서 패션쇼도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오베이 작품을 해석한 퍼포먼스 현대 무용으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관에서 김윤신 작가의 80년 그 80회고전처럼 그 작품을 제가 개막 오프닝과 폐막까지 기획을 해서 조각하시는 분의 작품을 이렇게 해석한 그리고 김윤신 작가를 해석한 퍼포먼스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또 두 편의 영화의 안무를 담당해서 영화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혜노하고도 오늘 상당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 보자마자 그랬잖아요. 내년 서울 컬렉션 나가냐고. 아니 저는 그 욕심이 있어요. 이따 뭐 말씀드릴 수 있게 패션의 그 부분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전시뿐만 아니라 5만 곳에 관심이 지대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예술, 그리고 제가 하는 무용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다르게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몸을 부딪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인내가 아니라 한번 말 한마디 왜 그거 있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상대방을 도와줘야 될 때 돈으로 돕는 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폼나고. 근데 돈도 없는데 뭘로 도와줘? 그러면 말 한마디. 그럼 말을 할 수 없어. 어때? 그러면 몸으로 껴안아줘. 왜 그래서 프리허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길 가다가. 몸으로 해주는 거. 그거마저도 없다. 그러면 따뜻한 눈빛으로라도 봐줘라. 제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돈으로 주는 거, 내 시간과 물질적인 걸로 도와주는 것과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말 한마디라도 날씨가 춥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거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뭐 날씨가 좋네요라든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 19년도에 수원역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다시서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김대술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원역이 여기 있고 여기에 다시서기 센터가 여기서 거리가 한 15m, 150m 되나? 15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1m 옮기는데 1년 걸린대요.
노숙자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앉는 그 잠자는 거 꼭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1m를 옮기는데 1년, 그 다음에 여기서 한 5m 옮기는데 2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5년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이 1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요. 호칭도 선생님을 써가면서,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선생님 뭐 따뜻한 거 좀 드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 어디 안 나가세요? 이렇게 눈의 거리, 몸의 거리, 마음의 거리까지, 눈으로부터 몸으로부터 마음까지 오는데 1년이 걸리면 1m 옮긴대요. 그래서 1m, 5m, 15m, 30m,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온대요. 근데 그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애정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를 바라보고 약자를 바라보고 환경에서 이런 거를 했을 때 내가 관심을 갖고 다르게 지켜봐야 된다가 중요한, 그래야지 치유를 받지, 그냥 그냥 하늘에서 벼락 맞듯이 치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물론 기본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바라고 대하고 했을 때 치유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에 된 거, 단 한 번에 된 거, 저는 결혼밖에 없거든요. 세상에는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내가 손바닥을 택했을 때는 손등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를 나중에 안 거죠. 근데 손바닥과 손등도 다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손날에 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되게 위태롭잖아요. 여기 가고 여기 가려면 너무 바쁘고 위태롭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손바닥을 택하니까 손등은 포기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인생에 한 번에 된 것은 유일하게 결혼밖에 없는데, 이 결혼 생활이 내가 한 번에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만큼 그 만족을 줘요. 저는 그래서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무용학 박사 학위도 갖고 있고,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외국 공연에 초대받아서 공연하고 오고, 모든 대한민국을 무용하는 사람들의 그 바람, 소원하는 거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창작산실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의 신작, 무용 부분. 저는 4번을 했거든요. 그거가 한 번 당선돼서 한 번 거기 하는 거가 엄청 영예로운 일이거든요. 사회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자부심을 갖죠. 당당할 수 있죠. 겸손하지 않을 필요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정량적 어떤 그 성과로 이야기를 해보라면 전 말할 수 있죠. 저의 작가 정신, 저의 세계 철학을 어떤 사람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가 갖고 있는 제 가치와 제 세계관, 저는 안 진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런 자부심이, 이 자부심을 깨우치는 데까지, 한 번에 되지 않았던 그 많은 그 실패들이 나를 성숙시켰고, 그것을 아는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리다 칼로의 이거는 그 당시에 보그라는 잡지에서 실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패션 이야기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들은, 이런 데고 그 당시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아마 찾아보면 크리스찬 디올에서 이 프리다 칼로의 이 패션을 재해석해가지고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패션도 그렇죠.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가치가 조금 더 첨가되고, 약간, 변화돼서 그 본질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술에서 그 유행을 말할 때 저는 꼭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앤디 워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은색 가발을 딱 쓰고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면서 그림도 안 그리고 막 찍어내가지고 프린트 실크 스크린 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앤디 워홀에 다 박수를 보내거든요. 유행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래요. 패션과 예술은 그런 유행의 흐름이 있다고 아주 지대하게 작용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최고의 브랜드라고 말하는 LVMH 그룹의 루이비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티스틱 디렉터를 머질 라볼로라든가 페렐 윌리엄스라든가 당대의 그 힙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패션 회사에 수장으로 앉혀버리잖아. 칼 라거펠드가 있었던 시대에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핸드폰 안에 세상이 뭐 젊은 애들이 모든 감각들이 동원되니까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유행이라고 말하는 거. 유행이 이 옷을 입으니까 똑같이 입는 게 아니라 사고의 확장, 생각의 틀 이런 것들도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주 유행이 지대하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제가 춤을 추는 남자라고 제가 항상 서두에 말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내가 사는 서초동이 아니라 우리 집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감, 그런 의지를 갖고 이 공간이 이제 1년 됐거든요. 내가 사는 공간인데 너무 그런 거예요.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아무 말 없이 그냥 갖다 붙여놨죠. 붙여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게 우리 아파트야? 그리고 이곳을 되게 좋아해요. 딱 이 자리를 다 앉아서 뭔가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내 주변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가 제가 하고자 하는 저의 소명, 제 사명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내 주변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거. 네. 내년에 이제 녹색 양탄자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녹색 양탄자는 뭐냐면 사진작가 성남훈 그분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첼시하고 골드스미스 공부한 정 썬더라는 만화 작가가 있어요. 셋이서 뭐를 하냐면 탑골 공원에 그 장기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주변에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복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그곳 그다음에 올해 8월까지 진행했던 그 영등포 노숙자들에 가서 나눔에 대한 그런 가치를 갖고 그다음에 강북구에 있는 그 쓰레기 선별 처리장 분리수거장 같은데 환경에 대한 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그린색 생명력 넘치는 양탄자 2m 40에 2m짜리 대형 그걸 들고 그 현장에 가서 양탄자를 깔고 거기서 저 혼자 춤을 추든 지나가는 사람들과 스킨십을 갖는 거죠. 그러면 성남훈 작가가 사진으로 찍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처럼 이런 선거 우리가 이런 기록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이런 순간들 있잖아. 이것을 이런 어떤 그 기운, 에너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그런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시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저는 사진을 찍은 거를 그 정은지 작가가 만화 그린 사람이 전혀 새롭게 자기식으로 쉽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거나 대형 현수막을 걸게 그림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불특정한 공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그걸 붙이거나 전달하거나 걸어주거나 그런 사회의 현실을 내가 몸으로 해석해서 한 거를 1차, 그 다음에 사진으로 2차,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결과물로서 3차, 3번의 필터링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그러려면 가치 있어 보여야 되겠죠? 이런 스티커가 길바닥에 흔한데 누구도 눈에 안 가. 그러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화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고 그 가치를 수행해낼 수 있는 전문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예술성 있는 작가들과 공동 작업을 해서 내년에 이 작업이 있고요. 그 녹색 양탄자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는 계획은
오랫동안 제가 준비했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에 대한 개념,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이고, 이런 개념을 완성한 무용 작품, 현대무용 70분 정도 이 작품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 지원서를 내놨고, 심사위원들께서 의미 있고 좋은 작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내년에 지원을 받아서 공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한국에서 그 26곳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4,000명의 학생을 만난 그 작업을 이번 달 말에는 멕시코에 있었지만 내년 7월에 인도네시아 마리 예술대학에 가서 예술대학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서 현장에서 공연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썬더하우스라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실 올해보다 더 바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을 좀 청하겠어. 우리 지에노 관심 있는 우리 독자들 그리고 지에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저를 더 응원해주고 우리 지에노를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